네, 문 대통령이 어제 열린 NSC에서 미북 대화 중 한미훈련을 중단할 것을 시사했었죠. 오늘 미국 국방부가 연합훈련 취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어쨌든 그 시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정말로 우리는 취소될까 걱정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예. 비핵화에 있어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전이 되는 동안은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네. 동맹 관계는 뭐 계속 공고히 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유인책이랄까요? 그런 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네, 사실 그 한미 훈련 중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워게임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언급해서 훈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We should give exercises, major exercises, a pause to see if Kim Jong-un, in fact, is serious about his part of the negotiation. Do you think we no longer need to worry abou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No, Senator, I think we must continue to worry about the nuclear threat. 네, 일단 우선은 8월에 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부터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만약에 정말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축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한 그냥 단순하게 연합군사 훈련이 중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미국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 왓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합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백악관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3번의 훈련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UFG 훈련 8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왔던 키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 이것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아예 중단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봉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네. 뭐냐,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계속적으로 성의 있게 임하고 거기서 비핵화 조치를 해 나가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취소나 철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비핵화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북한에 주는 체제 안전 보장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칩이었는데 예. 그냥 소진해버렸다,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네.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남한에 존재하는 이상 어쨌든 연습,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소규모 훈련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도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큰 훈련에 전략 자산이 왔는데 예. 사실 전략 자산 부분도 북한의 논리에 약간 우리가 호응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예. 전략 자산이 왜 이렇게 왔느냐? 북한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핵기업을 가하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 그렇죠. 이것을 억제하기 예. 위해서 왔던 건데, 예. 아무튼 전략 자산이 오는 것도 북한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 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계속하고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유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한다고 쳐도 아무튼 훈련이라는 게 없으면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대 네. 단위의 소규모 훈련은 계속해서 함으로써 대비 태세는 유지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이 어제 있었던 장성급 회담에서도 이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한미가 먼저 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측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겠죠. 뭐 조기 반출이라면은 더 좋겠지만 일단 어떤 뭐 미사일 시험대 발사대를 좀 더 폐기한다든지 이런 성의 있는 조치가 있다면은 미국 측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네.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
하에서라도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유인책을 줬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다면은 지금 이 구도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중국의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쌍중단을 실천하고 있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한쪽이 중단을 했는데 한쪽은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다면은 이 쌍중단 아이디어도 그다지 효과가 있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거의 뭐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했지만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국지적인 훈련이 있고 이제 전체적인 훈련이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것 그거 하나만 원하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런 핵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이런 핵 전쟁 노름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위험하고 또 한국은 왜 여기에 부하 내동을 하는가 이런 비판을 했고 네. 하지만 이전에 저희 특사가 평양에 갔을 때는 그런 전략자산 동원만 없다면은 어느 정도의 한미연합훈련은 이해한다 이런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발언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북한이 어떻게 선택해서 주장할 것인가는 이제 북한이 향후 본인의 그런 전략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방중을 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에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소 어떤 걸 의미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임하지만 폼페이오 장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상회담 앞두고 많은 걸 논의하고 무언가 합의가 될 듯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이 버팀으로 해서 아주 포괄적 합의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데서 느낌이 이제 그런 발언이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뭐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비핵화 조치 나가야 될 단계를 북한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은 핵탄두, 핵물질 또는 미사일의 주요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실험장,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주변만 지금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CBID가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뭐 CBID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CBID를 묻는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협상자로서 예. 실패한 거죠. 자기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자들이 예. 질문했을 때도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뭐 했잖아요. 모욕적인 질문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협상에 실패하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협상에서 그걸 만회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외교는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CBID를 언급하든지 아니면 CBID가 들어있는 문서에 사인하든지 예.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야만 성공한 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계속 북한에 유인책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북 제재 일부 완화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야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신범철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외교는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과 글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글도 없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비핵화에 대해서 그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공동 성명은 4줄밖에 안 되는 짧은 것이었지만 거기 다 모든 내용이 녹아 있다.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경제 제재 조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압박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을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국한테 경제 제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곧 일어날 것인가. 미국 측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북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경제 제재 완화 조치도 상응해서 놔야지 북한 비핵화가 계속 진전이 되는 것이지 미리 놓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할 인센티브가 정말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도 경제 제재라기보다는 무슨 코피 작전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압박이 더 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경제 제재 압박이 예. 북한한테 다대한 고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병진 노선을 완성하려면 핵무력 완성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해서 그 인민의 그 민생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코피 전략이라든지 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다. 예. 정말 최대의 압박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으나 그 삼국지에서 보면 이제 삼화중다를 그 계곡에 몰아넣는데 폭탄이 터지는데 비가 와서 제갈공명이 끝을 내지 못했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이 최대 압박이 그동안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었는데 경제 제재 조치는 남아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코피 전략 같은 것을 수행하기에는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북한한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경제 제재 조치를 함부로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이 삼화중단한테 그때 못 죽이고 결국은 패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한미 군사훈련을 이제 줄였잖아요. 한숨 줄였는데 걱정되는 거는 주한미군이 과연 철수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한미군 철수는 이번에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에 있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야기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2016년 7월 6일까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앞서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해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협상에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도 그 점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할 때도 주한미군 철수는 먼 훗날의 얘기지 당장은 아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고 네.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주한미군은 미국도 자신들의 한반도를 넘어서는 전략적 이익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하지만 동아시아 전반에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서 주한미군이 매우 유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이 제기할 경우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를 했어요. 예. 마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로 평가했는데 그런 접근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처음에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매티스 장관도 그랬고 전혀 뭐 그런 거는 줄일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협상 대상에 나중에 변화되면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거나 이 정도까지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북한을 넘어서는 전략적 이익을 미국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죠. 10여 년 만에 열린 회담인데요.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회담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군사 분야 그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예. 자, 남측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북측은 다시는 이런 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뭐가 문제였던지 간에 이제 북한 측의 문제지 우리가 뭐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김덕윤 장군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10년 만에 열린 고위급 장성회담인데 여기서 의미가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군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간이었다니까 뭐 북한 측의 문제는 북한 측한테 남겨둬야겠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올해 말까지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예. 속도를 가지고 현재의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이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군사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기득권은 상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군사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어져 있는 이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 분계선이라든지 NLL 그것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 현 상황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긋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북방 한계선은 해상에 그어진 휴전선입니다. 예.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북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무슨 국제해양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죠. 예. 네. 그것을 북한이 이제 강하게 주장한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한반도에서 평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자는 식으로 의견 교환하는 선에서 막은 것 같고 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속도에 매진하다 보면은 그 국익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다지면서 전진하는 것이 오히려 상호 그럼요. 신뢰 구축하는 데는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남북이 동서의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는 합의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도 노출되고 아직 잘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회담 결과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군사회담의 목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고 네.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역 문제, 서해 평화수역 문제 이런 것의 후속 조치가 북한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너무 속도를 빨리 나갈 경우 비핵화 문제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보세요. 비핵화 부분은 미국하고 가능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포괄적 합의만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화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더 얻을 것이 있으니까 네. NLL을 과거에도 기준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무언가 그 남쪽으로 더 내려오고 싶은 의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가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북한의 저 협상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비핵화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남북 관계나 군사적 문제는 빨리 속도를 내므로써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그런 협상 전술인데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